대한강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민프로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토요일 오후 55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었고 시외 거래소까지 1%의 추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 구간 연이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고민과 걱정되시는 거 누구보다도 당연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거 보면 진짜로 매도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 드는 거 당연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외인과 기관에서 매수 흐름을 보여줬었고 연이은 하락으로 겁먹고 던지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내주고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도 매수 흐름을 강하게 좀 더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이 수급 흐름에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흔들리는 구간, 이 구간을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강통신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지, 그 이유와 함께 지금 이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핸들링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왜 이 대한강통신을 계속 가져가셔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지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힘든 구간입니다. 앞으로 힘내보자는 의미로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잠깐 볼 건데요. 이 대한강통신요, 금요일 장에 무려 5.91% 빠진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장 시작하고 연이은 하락 추세를 쭉 보여주다가 10시 17분 무려 11% 이상 빠지면서 18,050원까지 내려갔었죠. 이후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끌어올리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연이은 하락으로 10.94% 빠진 18,080원에 마감을 해줬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매도하고 싶은 생각 정말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렇게 연이은 하락으로 안 그래도 답답하고 고민이 많아지셨을 텐데 금요일 장에도 10% 이상 넘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정말 크게 드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일단 수급 흐름을 잠깐 살펴보시면 개인들은 매도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외인과 기관에서는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크진 않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시면 한국투자증권, 유안타, 토스, KB증권, 삼성, JP모간에서는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 메릴린치, IM증권, 모건스탠리 등에서는 순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외인 창구의 변화입니다. JP모간에서는 매수 흐름을 잠깐 보여주긴 했었지만 이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USB증권, 골드만삭스에서는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작 이 외인들 창구 쪽에서는 매도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하락 패턴들이 이 대한강통신뿐만 아니라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전반적으로 아침장부터 갭으로 떨어지면서 중간중간에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그대로 밀리는 흐름들, 결국에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 이 대한강통신의 금요일에 나왔던 하락의 진짜 이유는 바로 환율에 있다는 겁니다. 자, 환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원달러 환율이 금요일장 아침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체가 밀리게 됐는데, 그럼 과연 이게 대한강통신 하락과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들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만약에 외인들이 1,300만 원어치의 대한강통신의 주식을 들고 있다면 이때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 $10,000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1,400원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이 1,300만 원을 달러로 바꾸게 되면 9,285달러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주가는 변함이 없더라도 이 환율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은 이 환처손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환율의 상승세가 가팔라지게 되면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을 던지고 달러로 환전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외국인이나 대형 펀드 패시브 자금들은 이 한국 시장을 살 때 개별 종목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닥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바스켓 매매를 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글로벌 자금들이 이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 전체의 비중을 줄이는 포지션을 찾게 되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하락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장 코스닥과 코스피장 초반에는 하락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한 거고요. 당연히 시장 전체가 밀리게 되니까 이 증시를 추종하는 이 패시브 자금들의 이탈이 나와주게 되면서 대한간통신 역시 동일하게 하락이 나와준 겁니다. 그러면서 시외 하락 구간 역시 이러한 흐름들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뭘까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대한간통신의 주가를 핸들링하는 진짜 주포 세력들의 이탈이 아니라 이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는 이 패시브 자금들의 이탈이 나와주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등하는 흐름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진짜 이 주포 세력들이요, 계획해놨던 가격보다 증시 자체가 밀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주포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주포 세력들은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죠. 왜일까요? 자, 그럼 지금 이 대한강통신이요, 어떤 구간이죠? 최근에 이 투자금고 종목 해제 이후에 재지정 예고, 즉 감시 구간에 돌입해 있습니다. 6월 12일까지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력들도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데 맘대로 주가를 끌어올립니까? 지금이 바로 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세력들의 움직임도 공시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투자금고 재정 조건을 고려해 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도 이 공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확실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대한강통신요, 투자금고 해제와 이 재지정 예고 공시를 주주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왜 지금 주가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시를 잠깐 보시면, 자, 우선 해제 사유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투자공목 지정일 5월 13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날인 이후 5월 27일의 종가가 5월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지 않고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월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자, 첫 번째 5월 27일의 종가 얼마입니까? 27,600원이죠. 그리고 5월 전날 기준이면 5월 19일 이날의 종가는 21,550원이었죠. 약 28%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피해 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15일 전 기준이면 5월 12일, 15일 전 기준이면 5월 12일 이날의 종가는요 29,100원이죠. 5월 27일의 종가 27,600원이죠. 75% 이상 상승일 때가 조건인데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피해 갔습니다. 자, 세 번째는 15일 종가 전 최고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던 이날이죠. 이날의 종가 29,100원입니다. 그런데 5월 27일의 종가는 27,600원이죠. 최고가가 아니라서 세 번째도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고에 해제가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보통 이 거래소에서는요, 해제가 됐다고 또다시 급등을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재지정 예고도 같이 올라오게 된 거고, 그 기간이 바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 기간이 바로 재지정 감시 구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재지정 여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재지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판단일의 종가가 투자공모 종목 지정 전일 5월 12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두 번째는 판단일의 종가가 투자공모 종목 해제 전일 5월 27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세 번째는요, 판단일의 종가가 2일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을 하는 경우, 네 번째는 판단일의 전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 중에 시가총액 순위가 100위 이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쉽게 풀어보시면 첫 번째는 5월 12일의 종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5월 12일의 종가는 29,100원이죠.
이걸 초과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의 종가 얼마입니까? 18,080원이죠.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의적 요건은 피해 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월 27일의 종가보다 높아야 하는데 5월 27일의 종가는 27,600원. 지난 금요일의 종가는요. 18,080원이죠. 이것도 제의적 요건은 피해 갔습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로 중요한데요. 이 거래일 전일 종가보다 40% 이상 급등을 해야 하는데 자,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종가가 얼마입니까? 18,080원이죠. 그러면 6월 9일에 재이정이 되려면 금요일 가격 18,080원 곱하기 1.4를 해보면 25,312원이 나오죠. 10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25,310원이 돼야 하는데 40% 이상 급등이기 때문에 재이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금요일의 종가가 18,080원으로 더 크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까지 매 거래일마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지정 요건들을 그때그때 피해 가는지 직접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력들은요, 투자 경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시킨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전에 이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신용과 미수 사용이 막히게 되고요. 그리고 증거금 100%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창을 누르게 되면 경고 문구가 뜹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 심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투자 경고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세력들도 주가를 당연히 끌어올려야 하는데 개인들의 매수 심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수급 자체가 완만하게 들어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도요, 이 투자 경고는 웬만해서는 해제를 시키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연속된 하락의 이유,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가 끌어내리기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은 뭘 합니까? 일부러 속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종가를 관리를 해가면서 장중에는 이렇게 흔들고 윗꼬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개인들이 겁먹고 던진 물량들, 세력들은 밑에서 조용히 주워 담는 거죠. 왜 이러냐? 대부분의 이 거래소 조건 대부분이 종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즉 장중에 20%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종가만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조건 회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강통신의 경우에는요, 장중의 급등보다는 이 종가 위치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선 지금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은 투자 경고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예고로 감시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죠. 단 최근 연이은 주가 하락은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가 하락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재이정 확률은 사라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도 이 대한강통신을 체크를 하실 때 이 종가 관리에 초점을 두셔야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 내용이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등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주가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즉 지금은 속도전으로 급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각도 조절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힘내보자는 의미로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대한강통신 주주님들 최근에 이 연인 하락으로 불안해하시는 거, 그 마음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게 당연한 건데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 계신다면 불안함보다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어디서 고점 매도를 하셔야 될지 이걸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조정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대한강통신이요, 올라갈 이유가 확실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하락을 오히려 이 기회 구간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대한강통신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추가 매수 타점의 기회로,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요, 저점 매수 타점의 기회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 타점, 저점 매수 타점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알려드리냐? 자, 위에 제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816-6684. 여기로 대안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수급 흐름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이 대한항공통신의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문자로 전달 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조금만 수익이 나면 불안해서 일찍 팔아버리죠. 그런데 팔고 나면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들어가죠. 그런데 다시 들어가는 그 순간 주가는 눌리면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쉽게 손들도 못하죠. 왜냐하면 처음엔 수익 본 기억이 있으니까 언젠간 다시 또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차트 분석 그 자체보다도 결국엔 언제 사고 언제 대응을 하느냐, 즉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혼자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개인 일정도 보내셔야 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차트만 하루 종일 붙잡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실 동안에 이 타이밍만큼은 대신 챙겨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종목 선정? 아니죠. 대부분은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어렵고 두 번째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화면 보시면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놓으시면 이렇게 종목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조정관리, 대응 방법, 조정구간, 대응 방법,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대한항공통신의 최근 이슈 체크 등 이걸 매일매일 깔끔하게 정리해서 장 열리기 직전인 오전 8시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날 바로 쓸 수 있는 전략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보내드린 문자로 수익 잘 보시고 감사 인사 주시면 저 역시 너무 뿌듯합니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용돈 보내주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편한 건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침마다 편하게 바다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주식에선 어쩔 수 없이 수주 계약이든 기술 이전이든 M&A든 오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재료가 소멸이 됐다, 악재가 떴다 싶으면 억지로 붙잡고 가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빠르게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다음 분할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드릴 겁니다. 대한항공통신의 타점, 조정 구간 대응 전략, 대한항공통신의 최근 이슈 체크 등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816-6684 여기로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다음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이 왜 대한항공통신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정확히 짚어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는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광통신 섹터의 폼은 누가 열었죠? 바로 엔비디아가 열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코닉 광통신에 무려 4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기존의 구리선을 광섬유로 교체하는 작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대한항공통신이요 5월 12일 날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투자금고 제의전 감시 구간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과연 지금이 고점일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코닉 광통신에 무려 4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구리선을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구리선은요, 한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속도의 한계, 그리고 전력 소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이 광통신이죠.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손실 없이 대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의 소모 또한 대폭 줄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이 CPC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순항이 광통신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를 했었던 루멘텀 홀딩스, 코린트, 마벨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를 했었던 이 루멘텀 홀딩스가요 5월 18일 날에 나스닥백에 정식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백에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나스닥백을 추정을 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루멘텀 홀딩스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 규모만 나스닥 공식 발표로 무려 830조 원.
여기에 ETF, 파생 상품, 보험, 구조 상품들을 포함을 한다면 전체적인 생태계로 봤을 때 약 1900조 원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고대 자금이 루멘통 홀딩스로 그리고 광통신 섹터로 몰리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미 증시에 있는 광통신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광통신 섹터 또한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주주님들께 이번 이 구간, 조정 구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 대한강통신이요, 미국 기업인 인켈 아메리카를 인수를 했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인켈 아메리카를 인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의 비드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인데 무려 420억 달러, 하나로 약 60조 원인데 미국 전역에 초고속 광대어망을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바로 자국 우선주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대한강통신이 인킬 아메리카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미 정부 프로그램인 비드 프로젝트에 참가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일부 수량에 대한 수주만 따낸다고 가정을 해도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거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 또한 훨씬 앞당겨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대한강통신의 기업 분석 컨센서스에 들어가 보시면 2025년 4분기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가 2026년에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 대시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이 대우건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면서 4,000원 초반대에 있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약 4만원대까지 무려 1000%가 넘는 초급등이 나와준 겁니다.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 대시세가 나온다는 건데, 이 대한강통신이요, 이미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 광 케이블의 1차 물량을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1차로 끝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2차, 3차 추가 수주가 공시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증권가에서도 이 대한강통신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 대한강통신에 관련된 보고서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부터는 이 증권가에서도 이 대한강통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 쟁스랑이요, 기존 구리 케이블은 한계점에 도달을 했다. AI 데이터 번복 현상을 이제는 밑으로 뚫는다. 그 해결책이 바로 광통신이다 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닌 광통신에 무려 4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한 거죠. 자, 이 AI 데이터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GPU의 수요 또한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GPU 뭐로 만들죠? 바로 HBM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HBM은 뭐로 만듭니까? 바로 D램으로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물량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겨버렸다. 이걸 쇼티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번 1분기 실적이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또한 연일 신고가 랠리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이 광통신 부품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AI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덩달아서 고부가 광석류 공급 확대로 범용 제품까지 풍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이클 구조와 유사한 구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광석류 관련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가 올라가나요? 바로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광통신 관련 부품들이 수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대한강통신의 영업이익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 또한 훨씬 앞당겨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강통신이요, 이미 고점을 한번 찍었는데 추가로 수주가 들어오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같이 힘내보자는 의미로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금요일 이 대한강통신요, 무려 10.94%가 빠지면서 18,8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연이은 하락을 최근에 보여주긴 했는데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시죠. 이 투자 경고에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은 하락만 나오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실 거고, 하지만 이번 조정 구간을 위한 하락은 세력들의 의도가 있는 하락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이 대한강통신이요, 올라갈 이유가 아주 확실한 종목이죠. 지금 이 조정 흔들리지 마시라는 이야기 꼭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오히려 이 하락 구간을요, 기회의 구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대한강통신의 상승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한 가지,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직선으로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를 직선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개인들의 차익 신호로 인한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세력들이 그걸 받아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큰 돈을 써야 하는데 과연 세력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상승장이 오더라도 이렇게 주가를 누르고 흔드는 구간이 여러 번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에서 개인들이 겁먹고 던지는 물량들을 세력들은 밑에서 조용히 모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816-6684 여기로 대안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차트 분석, 수급 흐름, 기업 이슈, 세력들 움직임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다음날 장 열리기 직전인 오전 8시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날 바로 쓸 수 있는 전략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대안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놓으시면 아침마다 편하게 받아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방향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전달드리는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계좌 앞자리를 바꿔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괜히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매수가, 목표가만 듣고 그대로 들어가셨다가 수급 한번 잘못 꼬이면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솔직히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조회수 몰리려고 무책임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냐?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놓치면 후회, 잡으면 수익이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여의도 민프로였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